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지역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이어 최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까지 여성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에서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홍성군 의회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과 처벌법 개정에 발맞춰 실질적인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조례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과 연구, 홍보 활동을 지자체장이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자들이 생각할 때 그 스토킹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한테 더 2차, 3차 가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군에서도 반드시 교육을 하고. 물리적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혼자 사는 여성 200명에게 안심 홈세트를 지원합니다. 1,000만 원을 들여 문 열림 센서와 창문 잠금 장치 등을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안 좋은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이런 물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방범용품 지원은 도내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상벨 같은 경우 우리가 그 24시 편의점하고 경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경찰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정말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비상벨을 좀 설치해 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치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찰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자치방범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23일 정부는 현장 치안 활동 인력 충원을 위해 의무경찰제 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묻지마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되게 모자 쓴 사람들 무서워서 약간 피하게 되고 그런 거 좀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충격기 들고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아니 정말 밖에를 이렇게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살인 예고 등 묻지마 범죄를 암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시민 불안에 더해 무분별한 범죄 예고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경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면 좀 범죄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처벌이 세지니까 그 흉악범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거기에 알맞게 그렇게 세게 처벌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형량도 작고 가해자를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일벌백계 돼야지 좀 사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는 강압적인 대책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엄벌을 차고 극형을 차고 사형을 적시시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형이든 엄벌을 처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결코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평소에 열심히 억눌러 놓고 있던 피해의식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 고속철도를 잇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서해선 KTX 연결 노선은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 고속선까지 상하행 7.35km 구간으로 사업비는 6,800억 원입니다. 서해선 KTX로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은 48분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맡아 경제성 분석 등에 나설 예정이며 타당성이 인정되면 2030년 서해선 KTX가 완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과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 23일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비가 25일까지 이어지고 특히 24일 오후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홍성군 축산과 김은영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 축산과 김은영입니다. 네,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습니다.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거를 아직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량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다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네, 9월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던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홍성군이 반려동물이 유실, 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앞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동물병원 혹은 축산과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반려동물 가구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인데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축산과 김은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에서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세 A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1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17세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서산 동문동 자신의 집을 찾아온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양군이 지난달 폭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보다 4개월 빨리 충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당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90만 원 등입니다.
지급 대상은 모두 11,000여 명, 지급액은 66억 5천만 원인데요. 이 수당은 농어민 편의와 사용처 확대 등을 위해 기존 지역 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충남 지역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 72곳에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늘봄 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특구 조성과 관련해 토지 수용과 사용 특례를 최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성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첨단 부품, 자동차 연구시설, 농업 바이오 단지 등을 조성하는 곳으로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가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대산읍 일원에 공공임대주택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조성합니다. 시는 797억 원을 들여 대산 지역 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290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